이것과 교환해 주실 수 있나요? 말라붙은 소녀가 내민 것은 낡은 깡통 하나였다. 할머니의 유품이라고 했다. 그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배고픔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유미는 소녀에게 찹쌀떡 3개를 건넸다. 소녀가 한 입 빼어 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맛있다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마치 생명이 구원받은 듯한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유미는 아직 몰랐다. 이날의 친절 20년 후 기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깡통에 숨겨진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운명의 이야기를. 그의 이름은 강유민 27세.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한과 장인의 후손이다.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잠에 빠져있는 시간 유민의 하루는 시작된다. 하얀 장인복을 입고 깨끗한 주방에서 반죽을 준비한다. 팥소의 향기가 가게 안에 퍼지며 이는 마치 아침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하늘당은 유민의 조상대대로 경상북도 경주시 황남동에서 한과를 만들어 왔다. 대표 메뉴인 찹쌀떡은 3일 동안 정성스레 끓인 팥소와 부드러운 반죽의 절묘한 조화로 유명했고 단골 손님들은 이를 먹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유민의 아버지 강현철도 오랫동안 이 가게에서 장인으로 일하며 아들에게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게 기술을 전수했다. 유민아 한과는 마음이다.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라. 아버지의 그 말은 유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유민은 매일 정성스레 한과를 만들었다.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손으로 만든 따뜻함이 하늘당의 자부심이었다. 어느 날 황혼역의 일이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유민은 문 앞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초등학생 소녀였다. 마른 몸, 더러워진 옷,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동자에 떠있는 슬픔이 유민의 가슴을 조였다. 소녀는 진열된 찹쌀떡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유민이 부드럽게 말을 걸자 소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저 찹쌀떡이 먹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돈은 있느냐고 유민이 묻자 소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으로 낡은 깡통을 꺼냈다.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이걸로 교환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깡통은 오래된 것이었지만 정성스레 닦여 있었고 벚꽃 문양이 아름답게 새겨져 있었다.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임이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유미는 소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절박함과 배고픔이 뒤섞여 있었다. 유품을 내놓을 정도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 상황. 유민의 가슴에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유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멋진 깡통이네. 소중히 맡아 놓을게. 그리고 소녀를 가게 안으로 초대해 갓 구운 찹쌀떡을 꺼냈다. 마음껏 먹어. 배고프지 않을 때까지. 유민의 말에 소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떨리는 손으로 찹쌀떡을 받아든 소녀는 첫 한 입을 소중히 먹었다. 그 순간 소녀의 표정이 변했다. 따뜻한 팥소의 달콤함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소녀는 중얼거렸다. 유미는 주방에서 따뜻한 녹차를 내와 주었다. 소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3개의 찹쌀떡을 다 먹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윤서연이에요. 소녀는 처음으로 이름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는 곳, 가족, 왜 혼자 있는지에 대해서도 유미는 억지로 캐묻지 않았다. 또 와 서연아. 배고프면 언제든지 와. 라고만 말했다. 그 후로 서연은 황혼역이 되면 자주 하늘당을 찾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유민과 아버지 현철이 따뜻하게 맞아주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서연은 오늘은 수정과가 먹고 싶어요 라고 부탁했다. 유민은 기뻐하며 가장 맛있는 수정과를 골라주었다. 또 다른 날에는 진절미는 어떤 맛인가요? 라며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유민은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 라며 간단한 일을 돕게 했다. 서연은 작은 손으로 진지하게 팥소를 감싸려 했다.
서툴지만 열심인 모습에 유민과 현철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잘한다. 재능이 있네. 유민이 칭찬하자 서연은 정말 기뻐하며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가게에 왔을 때의 슬픈 표정과는 전혀 달랐다. 현철도 이 아이는 한과 장인의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며 따뜻하게 말했다. 서연은 노빠의 한과가 정말 좋아요. 먹으면 할머니가 생각나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도 한과를 좋아했냐고 유민이 묻자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늘 따뜻한 분이셨어. 이 깡통을 주시면서 힘들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말에 유민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깡통을 신단에 소중히 올려놓았다. 이는 서연과의 인연의 증표이자 그녀의 할머니의 따뜻함을 잊지 않기 위함이었다. 서연이 돌아갈 시간이 되면 유민은 늘 조심해서 가 서연아 라며 배웅했다. 서연은 또 올게요 라며 손을 흔들고 작은 등만 보이며 떠났다. 그렇게 약 2달 동안 서연은 하늘당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웃음이 늘고 조금 통통해진 모습에 유민과 현철은 안도했다. 하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서연은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오늘은 안 오나? 정도로 생각했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민은 매일 저녁 가게 앞에 서서 서연을 기다렸다. 현철도 서연이 괜찮을까? 라며 걱정스레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소도 연락처도 모르는 두 사람에게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신단에 놓인 깡통만이 서연이 이곳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증명했다. 유민은 매일 아침 그 깡통에 손을 모아 서연의 무사를 빌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유민은 37세가 되었다. 10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다. 아버지 현철은 허리를 다쳐 은퇴했고 유민이 정식으로 하늘당의 주인이 되었다. 현철은 가끔 가게에 들러 조언을 주었지만 실질적인 작업에서는 물러나 있었다. 너라면 괜찮아. 훌륭한 장인이 됐다. 아버지의 말은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 전통을 자신에 대해서 끊을 수는 없었다. 유민은 매일 그 압박과 싸우며 한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시대의 물결은 가차 없었다. 하늘당 근처에 서양 디저트 전문점 스위트 가든이 문을 열었다. 화려한 마카롱, 아름다운 데코레이션, 케이크, 고급스러운 파르페. 젊은 손님들은 순식간에 그쪽으로 몰렸다. 요즘은 한과보다 양과자가 낫지. 케이크가 더 화려하잖아.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당의 손님은 점점 줄었고 매출은 급감했다. 유민은 새 메뉴를 개발하고 포장을 개선하며 노력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단골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게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유민은 장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면 반년도 버티기 힘들었다.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을 스쳤다. 현철도 아들의 고뇌를 이해했다. 유민아, 무리하지 마. 가게를 접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 하지만 유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상님부터 이어온 이 맛을 제대해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유민의 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밤 혼자 가게에 남아 유민은 신단의 깡통을 올려다보았다. 그때의 서연을 떠올렸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무사히 잘 자랐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민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레 팥소를 끓였다. 손님이 적어도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하늘당 장인의 자부심이었다. 언젠가 이 맛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 믿으며 유민은 오늘도 한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런 유민 앞에 운명적인 재회가 찾아왔다. 가을 오후였다. 하늘당 앞에 낯선 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췄다. 유민이 가게 앞을 청소하고 있자 차에서 운전기사를 동반한 아름다운 여성이 내렸다. 세련된 정장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 여성은 곧장 하늘당으로 걸어왔다.
가게 앞에서 멈춘 그녀는 간판을 그리운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민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유민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여성의 목소리에 유민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하지만 바로 떠오르지 않았다. 저는 윤서연이에요. 10년 전 여기서 찹쌀떡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민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 마르고 더러운 옷을 입었던 소녀가 이렇게 아름답고 당당하게 자랐을 줄이야. 서연이 맞아? 유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때의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가게 안에서 현철도 나와 서연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이 정말 서연이야? 셋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10년 만의 재회를 기뻐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 회사가 파산 직전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극빈 상태였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으로 깡통만 남았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해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민 씨가 주신 찹쌀떡으로 저는 목숨을 이어갔어요. 여러 번 이곳에 와서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유민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사라져서 정말 죄송했어요. 먼 친척집으로 급히 이사 가게 됐어요. 인사도 못하고 늘 마음에 걸렸어요. 서연은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유민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야. 그걸로 충분해. 서연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는 지금 윤서연 홀딩스라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친척집에서 필사적으로 공부하고 비즈니스를 배워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유민 씨가 보여준 친절을 언젠가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철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잘했구나 서연. 서연은 신단에 놓인 깡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소중히 간직해 주셨네요. 유민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서연이와의 소중한 추억이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다. 유민 씨 하늘당이 경영난에 빠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처 분들에게 들었어요. 유민은 놀랐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제게 도울 기회를 주세요. 그때의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서연의 진심 어린 말에 유민은 말을 잃었다. 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망설임도 있었다. 서연아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때 일은 신경 쓰지 마. 내가 무사히 자란 것 그게 최고의 보답이야. 유민은 부드럽게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부탁드려요. 도움이 아니라 비즈니스로 참여하고 싶어요. 하늘당의 한과에는 진짜 가치가 있어요. 이 전통을 끊어지게 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시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제게 힘을 빌려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유민은 망설였다. 조상대대로 이어온 가게를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타인의 도움에 기대도 괜찮을까? 갈등하던 유민을 보며 현철이 입을 열었다. 유민아 서연이 마음을 받아줘. 이 또한 인연이야. 아버지의 말에 힘을 얻은 유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서연아. 잘 부탁해. 그 말을 들은 서연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늘당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외국인 남성을 데리고 하늘당을 방문했다. 유민 씨 소개할 분이 있어요. 제임스 최 씨 유럽과 미국에서 식품 사업을 이끄는 기업가예요. 유민은 긴장하며 인사했다. 최 씨는 60대 중반의 신사로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 씨에게 훌륭한 한과 가게가 있다고 들어 꼭 보고 싶었습니다. 한국 전통에 투자하고 싶어요.
진정한 장인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말에 유미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다. 세계에 알린다. 투자. 이런 큰 이야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최 씨가 말했다. 먼저 당신의 작업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유미는 주방으로 안내하며 하늘당의 역사와 제조법을 설명했다. 조상대대로 전해진 팥소 끓이는 법 3일간 정성스레 준비하는 과정 온도와 습도의 완벽한 관리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준비 작업. 콩 선별부터 물에 담그는 시간 불 조절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기계로는 절대 낼 수 없는 맛이 있죠. 유민의 설명에 최 씨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게 안을 둘러보다 신단의 깡통에 눈길이 멈췄다. 이 깡통은 정말 아름답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최 씨의 물음에 유미는 10년 전 서연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소중한 유품을 내놓으며 배고픔을 채우려 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한과를 준 게 제게 장인으로서의 원점이 됐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저예요. 최 씨의 표정이 바뀌었다. 그는 깡통을 가까이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벚꽃 문양. 윤사랑 장인의 작품이에요. 설마.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이야. 유민과 서연은 숨을 멈췄다. 최 씨는 계속했다. 제 아내는 한국인으로 전통 공예가의 딸이었어요. 아내의 조부가 윤사랑이라는 장인이었죠. 이 깡통은 틀림없이 그의 작품입니다. 서연이 놀라 물었다. 그럼 제 증조부와 최 씨의 아내의 증조부가 같은 분이라는 건가요? 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은 제 아내의 먼 친척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에요. 유미는 말을 잃었다. 이 작은 깡통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어줄 줄이야. 최 씨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다. 제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가 가장 사랑한 건 한국 문화였죠. 제가 한국 문화에 투자하는 건 아내를 위한 마음에서예요. 잠시 침묵 후 최 씨가 말했다. 당신의 한과를 맛보게 해주시겠습니까? 유미는 최고의 찹쌀떡을 준비했다. 갓 구운 반죽 3일간 정성스레 만든 팥소 모든 기술을 담은 한 점이었다. 최 씨가 한 입 먹는 순간 그의 표정이 변했다. 눈을 감고 천천히 맛을 음미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건 예술이에요. 마치 한국의 정을 입안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팥소의 섬세한 단맛 반죽의 부드러운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내가 사랑했던 한국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요. 장인의 혼이 이 찹쌀떡에 담겨 있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다. 이게 한국 한과 장인의 기술이에요. 유민 씨는 매일 이 품질을 지켜내고 있어요. 최 씨는 주방을 둘러보며 유민의 작업에 깊이 감동했다. 훌륭해요. 이익보다 품질을 우선하는 정신 제 아내의 조상도 같은 마음이었죠. 한국 장인은 세계의 보물입니다. 최 씨는 서연에게 10년 전 이야기를 물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가장 힘들었던 때 이 한과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파산 위기였고 저희는 극빈 상태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깡통만 남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로 떨렸다. 며칠간 밥을 못 먹어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유민 씨의 찹쌀떡으로 목숨을 이어갔어요. 여러 번 구원받았죠. 서연은 계속했다. 한국의 정보답을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일을 돕는 마음, 그게 한국의 아름다움이라고 배웠어요.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장인의 혼은 세대를 넘어 사람을 구하네요. 이 깡통이 소녀의 목숨을 잇고 한과가 그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서 만났죠. 셋은 서로 손을 맞잡았다. 깡통이 이어준 기적 같은 인연이었다. 그날을 계기로 하늘당의 운명은 크게 움직였다. 최 씨는 이 깡통이 자신을 한국으로 이끈 이유라 확신했다. 아내의 조부의 작품이 소녀를 구했고 그 소녀가 이제 실업가가 되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한국의 인연이에요. 유민과 서연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셋은 본격적인 프로젝트 회의를 열었다. 서연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다. 하늘당 인터내셔널 프로젝트를 시작할게요.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해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유미는 놀라면서도 흥미를 느꼈다.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라? 서연이 계속했다. 네. 해외 고급 호텔 여행사와 협력해 한국을 찾는 부유층 고객에게 하늘 땅을 소개할게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예약제. 경험으로요. 최 씨가 동의했다. 멋지군요. 한국에 와야만 맛볼 수 있는 가치야말로 진정한 사치죠. 유미는 놀라면서도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게 큰 규모로 하면서 하늘당의 맛을 지킬 수 있을까요? 최 씨가 부드럽게 답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은 안 할 겁니다. 당신의 기술을 배운 장인만이 만드는 완전 수제 방식이에요. 서연이 덧붙였다. 프로젝트 로고는 윤사랑 장인의 깡통 문양을 사용할게요. 한국 장인의 혼을 세계에 알리는 상징으로요. 유미는 깊이 생각한 뒤 아버지 현철에게 상의했다. 현철은 말했다. 유미나 이건 하늘당의 새로운 길이야. 두려워 말고 나아가. 유미는 결심을 굳혔다. 알겠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량 생산은 절대 안 해요. 하나하나 손으로 마음을 담아 만드는 게 한국 장인의 자부심이에요. 최 씨는 힘껏 악수를 청했다. 그 정신이 바로 제가 찾던 겁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해외 유명 파티시에들이 하늘당을 찾았다.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에서 온 실력 있는 장인들이 유민의 기술을 배우러 왔다. 어느 날 프랑스에서 온 파티시에가 놀라며 말했다. 믿을 수 없어요. 이 찹쌀떡 하나에 3일이나 걸리다니. 프랑스는 기술이지만 한국 한과는 예술이자 철학이네요. 유미는 겸손히 웃으며 답했다. 서두르면 마음이 담기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 재료와 대화하는 거죠. 해외 장인들은 유민의 작업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새벽 4시 준비 온도와 습도 관리 재료에 대한 존중 모든 것이 배움이었다. 최 씨의 투자로 인바운드 고품질 전략이 실현되었다. 해외 고급 호텔 콘시어지와 여행사를 통해 하늘당의 예약제 한과 체험이 제공되었다. 한 개 3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부유층 사이에서 예약이 끊이지 않는 인기를 끌었다.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장인 정신의 체험은 입소문을 타고 세계로 퍼졌다. 곧 해외 매체가 하늘당을 다루기 시작했다. 한과 체험 한국 한과에 담긴 정신 깡통 장인과 한과 장인의 기적 같은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늘당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 하늘당의 한과를 디저트로 채택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유미는 모든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며 하늘당의 이념에 맞는 곳과만 협력했다. 어느 날 셋은 하늘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할머니의 깡통이 이런 기적을 만들 줄 몰랐어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내도 천국에서 기뻐할 겁니다. 조부의 작품이 이렇게 세계를 잇고 있으니까요. 유미는 신단의 깡통을 보며 말했다. 모두 서연이가 용기를 내 그 깡통을 내밀어준 덕분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해외에서 배운 건 한국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세계 어디를 찾아도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한과는 없어요. 유민 씨 같은 장인이 있는 한 한국 문화는 영원해요. 저는 그걸 세계에 증명하고 싶었어요. 최 씨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국의 질취열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만남이 바로 그거예요. 깡통장인 윤사랑 한과 장인 강유민 그리고 윤서연. 세 사람의 혼인 시간을 넘어 이어졌어요. 유미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도 이 인연을 소중히 하고 싶어요. 셋은 굳은 악수를 나눴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깊은 유대로 맺어진 동지였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며 하늘당의 한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유미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스레 팥소를 끓였다. 아무리 유명해져도 기본을 잊지 않는 것이 유민의 신념이었다.
서연도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유민 씨, 제게 꿈이 있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유민은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과거 자신이 도왔던 소녀의 감사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멋진 꿈이야. 나도 돕고 싶어. 최 씨도 동의했다. 저도 아내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한국 전통문화를 지키는 활동을 지원할게요. 셋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선의의 고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깡통이 이어준 기적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려 했다. 몇 년이 흘렀다. 하늘당은 전국 백화점에 입점했고 인바운드 관광객을 위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본점은 변함없이 유민이 직접 한과를 만들었다. 현철도 건강을 회복해 이제는 손녀 같은 서연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뻐했다. 서연이 설립한 윤서연 아동지원재단은 어려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과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유민도 한과 교실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와 따뜻함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갔다. 어느 봄날 서연이 특별한 선물을 들고 하늘당을 찾았다. 복원되고 새롭게 빛나는 할머니의 깡통이었다. 앞으로도 이 가게의 수호신으로 올려주세요. 유민은 깊이 감사하며 받았다. 고마워 서연아. 너와 만나 정말 다행이야. 깡통은 다시 신단에 올려졌고 두 사람의 유대를 상징하며 빛났다. 10년 전 작은 친절이 큰 선의의 순환을 낳았다. 어려운 일을 돕고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것. 하늘당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